여러분, 내년에도 인플레 공포다. 야, 그러면 우리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올해도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5만 원권짜리 2장 들고 시장을 나가면 시장 볼 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비자 물가야 11월 달에 3.7%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밥상 물가도 뭐 4.6% 올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시장에 가서 삼겹살을 사보고 소고기를 사보면 아이구야 뭐냐 이거 20% 30% 올랐잖아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밥상 물가가 요동친다. 생활 물가가 요동친다. 이 말이 시장에 가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년도.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2.2%예요. 2.2%. 2.2%면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수치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가 1.8% 내지는 뭐 2% 내로 잡았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는요. 목표치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은 2.4%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올해 물가 엄청 올랐는데 지금 내년에 2.2%라고 이미 정부가 예상을 한 것이라면 여러분 내년에는요. 이게 경제정책을 잘못 펼치면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물가 일시적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물가 상승률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년에도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 2020년만 해서 해도 저물가라서 날렸습니다. 0.4 0.5%였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에는 2.4% 2022년에는 2.2%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 주거비까지 포함을 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4% 이상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4%.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이게 돈에 떨어지는 방법이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여기다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워낙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원화 가지는 것보다 달러 가지는 게 낫겠다. 위안화 가지고 있다가 휴지 조각 되느니 위안화는 싫고 달러를 가지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달러 예금도 늘어나는 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부가 내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에 3.1%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3.1%. 원래 4% 성장하니까 내년에 3.1% 성장한다. 이렇게 정부가 내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정부 내내 성장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 2.9% 성장했죠. 2019년에는 2.2%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은 마이너스 0.9%였고요. 2021년 올해는 4% 성장을 한다는데 아직 지나봐야지 알고요. 그런데 내년이 한 번도 지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성장한대요. 3.1% 성장한대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구나. 기승전 대통령 선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들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거를
예, 2021년이야 기저효과가 있어서 4%까지 성장한다고 하지만 2022년은 기저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3.1% 성장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자체가 예, 뭐 내년에 경제 좋다, 나 찍어달라, 예, 이재명 찍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진짜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까? 대외 여건이 좋은가요? 아이고 대외 여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오미크론 확산 엄청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미크론 확산이 빨리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거리두기까지 왔겠어요. 거리두기까지. 내년 1월 2일에 끝나겠지만 예, 이게 1월 2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게다가 미국이 테이퍼링 예, 통화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데 금리가 올라갈 때 경제 성장률이 더 빨라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성장률이 더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게다가 공급망 재편이 또 있잖아요. 지금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예, 미국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지는 동남아나 인도 중심의 공급망 예,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굉장히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 성장한다는 거, 야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사실 여러분 주요국에서 예측하는 거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예측하는 건 산업연구원은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2.9%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2.8%고요. LG경제연구원 2.8%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연구원 여기는 여러분 예, 딸랑이에요. 정부 딸랑입니다. 3.2%고요. KDI도 뭐 정부죠. 그래도 3%예요. 예, ADB가 아시아개발은행이죠. 3.1% 성장한다고 하고요. OECD가 3.3%, IMF가 3.3%입니다. 예, 한국은행도 3%고요. 그러면 정부는 이게 3.1%까지 간다는 것은 오바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전면 재검토하기 때문에 이게 3개월짜리 결국 예, 3개월짜리. 예. 그러니까 3개월짜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만 어떻게 하든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예, 지금 현장은 멈춤 그 자체잖아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3.1% 성장하는 것은 예, 일단 어렵고요. 예, 새로운 정부가 3.1% 성장할 거냐 이것은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성장은 점점 꼬꾸라질 거고요.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거비를 계산을 안 해서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거든요. 주거비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 3.7%가 4.7%, 5%가 될 겁니다. 올해 성장률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맞죠? 예, 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 고물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엄청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게 문제예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일자리가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도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예상,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